자, 레드 와인들 맛을 보셨습니까? 맛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와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파머스립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호주 시라즈의 아주 정말 그 가장 보편타당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애들이 농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어디서 내가 느꼈냐면 첫 해 출시한 2004년 빈티지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했어요. 한국을 제외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해 출시될 때 가격이 보통 2배 이상 뛰게 돼요. 막 주문이 밀려들고 한국은 한 1년쯤 뒤에 떴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 뜨기 전 1년 동안. 아무도 모르니까 갔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2,000원인 빈티지가 딱 나왔는데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저 어떡하죠? 지금 재고가 없는데요. 이미 이제 딸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 다 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놀라운 것은 딱 그렇게 세계적인 지명도를 확보했는데도 출시 가격을 똑같이 계속해서 그건 한 3, 4년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도 제가 다시 주문해서 보니까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한 몇천 원 정도. 제가 볼 때 이 정도 와인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마셔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뭐 이렇게 그랑크리 뭐 이런 와인들 있잖아요. 그런 와인들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넓고 와인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어찌 보면은 제 생애의 와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만의 생애의 와인을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혹시 합니까? 홈플러스도 구석에 그게 안 팔리고 처박혀 있을지. 여러분들이 제 와인을 모르는 정보의 와인을 구하는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와인을 알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대충 가격대 보고 그냥 느낌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이 라벨을 보고 산다고. 이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 파머스립 줘봐요. 병. 멀리서 보면 뭐 글자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주로 저가의 와인일수록 에티켓이 알록달록 화려해. 그리고 고가의 와인으로 갈수록 디자인이 심플하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 글자만 띡 써져 있어요. 그리고 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라벨이 평범하면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건 뭐냐면 그 만든 사람이 와인에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제 얘기가 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마실 와인이고. 자, 그러면 와인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파클링, 뭐 레드, 뭐 화이트, 뭐 디저트, 뭐 저저저저 하는데요. 사실은 와인은 크게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와인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 마신 발포성 와인, 거품이 들어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 그러면 이제 이름을 보통 방금 마신 거는 그냥 정말 제대로 된 스파클링 와인이고 약 발포성 와인, 세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샴페인 그러니까 스파클링은 아닌데 뭔가 거품이 막 따르면 거품이 조금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세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탄산을 조금만 넣은 거죠. 보통 이제 이 그 스파클링 와인은 8도에서 한 12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낮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탄산 CO2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스파클링은 스타터 시작할 때 혹은 본격적인 음식을 먹기 전에 식전주, 아페리티프 이런 걸로 마시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다 먹고 난데 마지막으로 뭔가 한 잔은 더 먹고 싶은데 좀 그냥 헤어지긴 섭섭하다. 이럴 때도 또 마지막에 마셔도 되고요.
주로 이제 어떤 축하의 의미 이런 걸로 많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딱 따면 아까도 보면 기포가 막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위로 상승하는 느낌. 그 때문에 뭔가 승진을 했거나 합격을 했거나 돈을 왕창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었거나 뭐 이런 등등의 재밌는 축하할 때 있는 이 와인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자를 꼬실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스파클링 와인.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샹파뉴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왜 외국 영화나 보면 바 같은 데서 여자가 혼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바텐더에게 어떤 남자가 저 숙녀에게 술 한 잔 보내게. 예. 그 술 한 잔 보내기의 술은 100% 전부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마리옹 꼬띠아르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라비앙 로즈 그 에디트 피아프의 생애 보내준 영화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요, 이제 에디트 피아프가 성공하는데 계속 술을 마시잖아요. 영화 안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마시는데 걔가 마시는 술이 전부 다 샹파뉴입니다. 한편으로 스파클링 중에서도 샹파뉴는 뭐냐면 성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거리의 가수에서 이제 스타가 돼서 뜨고 난 뒤에 샹파뉴를 계속 마시는 것은 대사로는 안 나오지만 뭔 얘기를 하느냐면 나 성공했다.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그 사인이 그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2, 3, 4번을 딴 그 모든 와인을 화이트건 레드건 간에 이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에서 CO2가 빠진 거, 탄산을 빼버린 와인은 다 통칭해서 그냥 테이블 와인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먹는 와인. 그래서 이거는 8도에서 한 15, 16도 정도 사이에 그 알코올 도수라는데 화이트 와인은 8도에서 한 12도. 근데 화이트 와인도 이제 막 13.5도까지도 막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은 이제 한 13도에서 16도 정도인데요. 이제는 13도짜리 레드 와인은 요즘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알게 됩니다. 요즘 다 한 14.5도에서 한 15도, 16도 사이까지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와인은 주정 강화 와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포트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쉐리주 같은 이런 와인은 와인인데 와인에 더 높은 다른 이제 꼬냑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주정을 강화해서 도수를 왕창 높인 걸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 17도에서 22도 정도 되는 알코올이고요. 그 포르투갈에서 주로 만드는 포트 와인이나 쉐리 이런 것들이 이 주정 강화 와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트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은 와인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와인과 좀 다르게 만들어지는 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코올 도수가 점점 높아져요. 세계적으로 화이트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 아주 족 같은 새끼 때문입니다. 이제 로버트 파크라는 어떤 전직 변호사인 와인 비평가가 세계의 와인사를 평론하면서 처음으로 와인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와인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 뭐 모르는데 이 로버트 파크는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국인 단 합리주의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100점 만점에 88점, 90점 이렇게 매겨버린 거예요. 똑같은 와이너리에서요. 올해 85점을 같은 와인을 85점 받았는데 그 다음에 95점을 받았을 때 매출의 차이가 거의 150만 달러가 차이 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와이너리가. 그러니까 이 파크의 권력이 시장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똑같은 와인 가지고. 근데 파커라는 사람이 그 새끼도 인간이잖아. 그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은 풀바디에 굉장히 그 뭔가 꽉 찬 느낌의 무거운 그런 느낌의 와인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크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전 세계의 양조가들이 조금씩 많은데 알코올 도수를 1도씩 올릴 때마다 와인은 똑같은데 알코올 도수만 높아지면 왠지 라이트 바디가 풀 바디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파크를 반대하는 양조가들의 모임이 라는 건 없지만 그런 파크의 권력에 대해서 이 새끼가 완전히 이 받아가지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파크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전통적인 방식의 와인을 만드는 양조가들도 또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꼭 뭐 로버트 파커나 뭐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잡지의 평가들을 꼭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실제로 제 경험으로도 저는 기본적으로 파커 포인트보다는 WS 그러니까 와인 스펙테이터의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런 경우도 제가 마셔봐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좋았던 경우는 한 3번 중에 1번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최종적인 판관은 파크도 와인 스펙테이터도 감베로 로스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입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와인 지금 여러분이 깐 와인 이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와인 포도알이 몇 알쯤 있어야 한 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이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와인 포도알이 600에서 800알이 필요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이 지금 750이잖아요. 750cc인데 무게로 따지면 1kg의 포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인 포도알만 무게로 1kg를 가지고 해야 이 한 병 여러분이 마시는 한 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 한 병 안에는 그 1kg의 포도알을 수확하기 위한 정말 땅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좀 경건함을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탑3는 여러분도 다 충분히 추측하겠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네,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매년 1, 2위가 바뀌어요. 뭐 그의 기후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프랑스가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탈리아가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이 탑2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바로 바짝 코밑에서 추격하고 있는 뜨오르는 새로운 와인 강자 강대국은 스페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은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와인 재배 국가 중에서 와인 포도나무 재배 면적이 제일 넓은 나라예요. 아니 생산량은 3인데 와인 재배 면적은 1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대충 심었다는 얘기겠죠. 아니 재배 면적은 제일 넓은데 생산량은 3등이라는 건 대충 심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딴 앞에 두 나라에 비해서 지력을 덜 황폐화시켰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은 바로 떠오르는 별인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이 불같이 지금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가격으로 따지면 당연히 톱 브랜드는 프랑스잖아요. 와인이 전해준 거는 유럽의 종주국은 이탈리아지만 와인을 가지고 이걸 문화로 만든 건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제일 비쌉니다. 똑같은 퀄리티인데도 제일 비쌀 수밖에. 왜?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이탈리아가 배알이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일본의 기무치가 한국의 김치보다 더 많이 세계에 알려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국 입장에서는
아니 시발놈들이 이거 다 우리한테 배워가가지고 지들이 마치 와인이 지껏지는 까불어. 근데 우리도 반성해야 돼. 이탈리아가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와인을 예술로 생각하지 않고 음식으로 생각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은 은근히 프랑스 애들이 그런 자세들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와인 신은 어쩌고 물은 만들지만 인간은 와인은 만들었다. 뭐 개소리야 그게. 먹는 거 가지고. 왜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러잖아. 이탈리아 애들은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만들어 그것도 다 먹고 쳐버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무슨 막 상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산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 갑자기 와인에 대한 모든 건 프랑스가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와인 미개 국가로 전락한 거야. 그래서 정말 제가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인간들이 너무 헐렁하게 살아. 진짜 헐렁해 인간들이. 그리고 뭘 아무런 고민이 없어. 아무나 길거리에서 봐도 노인이든 젊은이든 무조건 봉저르노 하고 막 웃어. 혹시 저 알아요라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태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들이 니들은 그래 그렇게 별로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진짜 선조들이 워낙 좋은 유물들을 남겨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또 보면 이런 명품들도 다 이탈리아잖아. 명품들은. 근데 이태리 사람이 그랬대. 제 친구가 이제 이탈리아 무슨 자동차 지사장인데요. 친구한테 그 부사장이라는 이탈리아가 그랬대요. 우리는 굶어 죽을만 하면 각 분야에서 한 명씩 천재가 나와가지고 100년 동안 먹고 산다고. 다들 99년 동안 헐렁하게 있다가 한 놈씩 나와가지고. 근데 자세히 보면 보세요. 에스프레소 커피 그 기계 만든 것도 이탈리아야. 아이스크림을 생각시킨 또 이탈리아야. 그러니까 멍청하게 애들은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사는데 미친놈들이 한 놈씩 나가지고 아주 산업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와인에 있어서도 그냥 이거는 계속 우리 동네에서 마시던 건데 프랑스 새끼들이 이걸 가지고 존나 가오를 잡고 있어. 야 우리도 품질 경쟁을 해. 그래서 60년대부터 이탈리아 와이너리들이 분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급속한 속도로 프랑스를 지금 따라잡았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 와인광이에요. 프랑스는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 이미지가 재수 없는 게 실제로 마셔보면 프랑스 와인들은 좀 쉽게 말하면 여자로 따지면 좀 까칠해요. 그게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존나 재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싼 티를 내는 거야? 왜 이렇게 명품을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와인들은 굉장히 포텐셜이 풍부하면서도 선택지도 너무 많고 예를 들자면 품종으로 보더라도 프랑스 와인들은 예를 들어서 부르고뉴는 피노누아 한 종류뿐이고 레드 와인으로 치면 보르도는 결국 그래봤자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요. 각 지역마다 품종이 다 달라. 그냥 자주 쓰는 품종만 한 200개 돼. 포도 품종이. 그 얼마나 컬러풀해요. 개성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날 기준으로 전부 통일시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 품종과 그 나라의 역사하고도 너무나 맞아. 프랑스는 프랑크 왕국 때부터의 계속적인 이렇게 단일 통일국가, 왕조국가였다면 이탈리아는 19세기 말까지 전부 지역별 도시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종도 있어서 품종에서도 이탈리아는 전부 동네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에다가 결정적으로 가격이 너무나 퀄리티에 쌓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와인도 많이 올라와서 만약에 같은 그레이드의 프랑스가 한 100이라면 지금 이탈리아는 제가 처음 마실 때보다 한 50 이하였는데 지금 거의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스페인은 아직 50이란 말이에요. 50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스페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와인 생산의 탑 3예요. 그러면 4, 5등은
어딜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4등은 네 번째 생산국 탑스를 제외하고 이제 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흥 집단들인데 네 번째 생산 국가는 어차피 뭐 걔는 또잖아. 이게 막 네 번째 칠레, 미국, 호주,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도 사실은 와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 생각 없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와인을 만드는데 걔들이 만드는 와인은 벌크 와인이라 그래서 병에도 안 넣고 드럼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공급했던 와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기 반포의 수입상가 이런 데서 와인은 와인인데 왜 이따만한 1갤런짜리 이만한 유리병을 옛날 팔고 그랬던 기억나죠? 그게 걔들은 와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그게 막 과일 썰어 놓고 막 이래가지고 파티 때 그냥 탄산수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마시고 이런 거였다가 근데 이 미국이 정말 대단한 거는 미국은 스포츠 강국이잖아. 근데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구 같은 종목은 미국은 1980년대 때까지 거의 없었어요. 배구 하는 놈들이 없었어. 고작 이따 비치 발리볼이라 그래서 해변에서 하는 경우 말고 그냥 막 비키니 입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재밌어서 이제 보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1983년에 LA 올림픽을 이제 개최한 그게 78년 IOC 총회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이니까 모든 종목에 출전할 수 있잖아. 근데 배구 대표팀을 꾸릴 수도 조차가 없는 거야. 배구가 없으니까. 근데 그 딱 준비 기간 6년 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엘리트주의의 나라냐면 그래도 처음 출전하는 거라도 성적은 내야지. 비치 발리볼 선수 중에 좀 괜찮은 애들 뽑아가지고요. 콜로라도의 고산맥 지역에 배구 전용 훈련장을 지어가지고 걔들은 거기 다 어차피 배구 경기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6년을 훈련시켜가지고 84년에 금메달 땁니다. 속성의 왕국이야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배구의 강자로 군림해요. 와인도 아무 관심 없다가 우리가 계속 프랑스, 이탈리아, 남미에 수입만 해서 먹는 거는 좀 아니지. 근데 우리도 땅도 넓고 시장도 큰데 당연히 최다 소비국은 어디겠어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놔두고 우리가 왜 총 맞았다고 사 먹어? 근데 미국은 그 단기간 안에 60년대 말부터 단기간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양조업에 뛰어들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제일 먼저 땅이 중요하잖아. 기후와 땅. 근데 땅은 봐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 이게 포도가 좋은 포도가 될지 안 될지를. 이 새끼들은 나사의 위성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 주까지의 전 지역을 탐사해서 가장 와인 재배의 최적지들을 탐사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드는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파리의 심판. 이 뭐냐면 단 몇 년 만에 이 새끼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프랑스의 최고의 톱 샤토들한테 도전장을 냅니다. 너거 대표 선수하고 우리 대표 선수하고 섞어놓고 심사위원은 전원 프랑스 와인 전문가. 그 대신에 블라인드 테스트로. 얘들이 프랑스 애들이 이 새끼들이 진짜 이 양키 개 양아 새끼들이 정말 다 갖고 와. 그 심사위원 전원 프랑스인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샤또 라뚜르, 샤또 뭐 무슨 뭐 마고 뭐 무똥 로칠도 다 나오고 저쪽에는 미국에서는 뭐 아니 진짜 듣보잡 뭐니 얘네들 뭐 이런 애들이 와인을 딱 놓고 블라인드로 했는데 놀랍게도 상위권을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들이 다 쓸어갑니다. 근데 심사위원이 전원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이게 미국이야.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이걸 파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와인은 그때 충격을 이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마케팅에 정말 귀재들인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그 아성을 허물로 들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로 최고의 선수한테 진짜 도전장을 딱 던지고 시합은 맞자고 어차피 져봐야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멍청한 거야.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내가 왜 저 듣보잡아더라고. 이겨봐야 별거 없는 것을 이겨봐 내가 생각 없는 걸 내가 왜 하냐고 그걸. 근데 이제 그 자존심을 살살살 긁으니까 이 새끼들하고 와 근데 완전 개박사야. 지고 난 뒤에 프랑스 애들은 이제 아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프랑스 애들은 또 이상한 억지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 와인들은 우리 대표 선수 와인들은 적어도 15년에 20년 뒤에 장기 숙성 이후에 진짜 맛이 난다. 너 같은 이제 막 따서 먹는 와인하고 우리 달라. 그래서 83년도인가 리턴 매치가 좋아 그러면 니들 15년 이상 된 거 네가 최고라는 거 다 갖고 와. 이번에도 심사위원은 전부 다 프랑스 했는데 결과는 첫 번째보다 더 참혹하게 더 미국 와인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완전 2번 돌림방을 당해요. 근데 이 2번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이제 이른바 컬트 와인들, 물론 이 와인들은요 그냥 보통 이 캘리포니아 갖고 간 애들은 그냥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와인들이 아니에요. 스크리밍 이글 같은 거 지금 1,000만 원 합니다. 이게 이른바 부티크 와인, 컬트 와인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제 위성을 동원해 가지고 지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프랑스의 최고의 양조가를 불러와 가지고 가장 하면서 극소수의 그 최고의 조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프랑스가 몰랐던 거지. 근데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톱 브랜드를 하나 극소수의 이른바 2대8 전략인데요. 20%의 최고의 비싼 아무도 못 사 먹을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한 뒤에 나머지 80%는 좀 낮은 등급의 포도를 가지고 싼 와인을 내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몬다비가 만든 그 오프스 원, 그건 지금 한 50만 원 하거든 한 병에. 오프스 원은 못 사 먹는단 말이야. 나파밸리의 지금 대표적 와인 중에 하나가. 그나마 그게 싼 거야 50만 원이면. 못 사 먹는데 그 몬다비가 만든 그냥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7만 원이에요. 그럼 똑같은 7만 원짜리 와인이 있는데 그냥 이 7만 원짜리 와인보다는 나는 못 사 먹지만 오프스 원을 만든 애가 만든 7만 원짜리 와인이면 여러분 뭘 선택하냐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걸 선택해야 된다. 이게 2대8의 원칙이에요. 이 마케팅의 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캘리포니아 와인의 세계 시장을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노리고 뒤흔든 것이죠. 5번째 생산국은 어딜 것 같아요? 자, 4번째가 미국입니다. 5번째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놀랍게도 칠레가 아니고요, 호주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예요. 그리고 호주는 6번째 생산국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 아픈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다음 신대륙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아르헨티나 와인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한 2-3개 정도를 앞으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훌륭한 와인은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아르헨티나 와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아르헨티나는 19세기까지 세계 최강 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20세기에 와서 내려앉았습니다. 와인도 똑같은 그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쫙 나가다가 이른바 국가 그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채무 불이행 그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면서요. 아르헨티나 와인 산업이 마치 우리가 우리 97년에 일어난 거 뭐냐? IMF 때처럼 완전히 사람이 그들 나가지고 전부 와인을 다 파산해요. 그래서 와인 한 병에 0.4달러에 해당하는
글로 전부 다 헐값으로 팔려나가면서 아르헨티나 와인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새로 이제 재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근데 치리가 제일 엽기적인 나라야. 세계 와인의 치리 생산국이 가장 엽기적인 나라예요. 예, 중국입니다. 칠레도 독일도 아니고요, 중국이에요. 특히 여러분 신장 위구르 지역 있죠? 이쪽에 와인을 많이 만듭니다. 제가 한 7년쯤 전에 제가 중국에 이제 한 3년 연속 무슨 이제 그 초청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와인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빠이주 백주가 아니라 이렇게 와인을 주는데 라벨이 이상해. 라벨이 어쩌면 중국말이 쓰여져 있어. 그래서 이거 나 중국말 할 줄은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뭐였겠어요? 이 새끼들 와인까지 짝퉁으로 만들어. 야, 이거 먹고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 중국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20년 안에 샤또 무똥 로칠드를 능가할 와인이 2020년 안에 중국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또 중국 애들이 무슨 나라거든. 걔들은 달걀도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계에서 7번째의 와인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요, 어마어마한 이른바 고퀄리티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비싼 와인들, 막 100만 원 넘는 와인들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만든 짝퉁 그 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어요. 나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그 어떤 모 신문사 회장님께서 어떤 이제 미스 코리아들을 불러다 놓고 파티를 한 거야. 1년에 한 번씩 공식을 해야 돼요. 나보고 그걸 이제 좀 뭘 해달라 그래서, 미스 코리아 20명이요? 와, 죽인다. 막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 왔는데 웬 전부 다 나는 골룸이고 어저께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은 거인들이 우르르 20명이 와서 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꼴렸어. 근데 그래도 이제 역대 미스 코리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인을 먹으니까 이제 회장이 이제 막 좋은 와인들을 이제 음식이 어차피 그 식당에서 먹는 걸 갖고 왔는데, 부르고뉴의 그랑크리 와인인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근데 부르고뉴 그랑크리는 워낙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거 빈티지도 2005년 최고의 빈티지의 것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건 돈으로 따져도 최소한 돈 100만 원 하겠다는 와인이야. 딱 땄는데 이제 알루미늄 캡슐을 딱 땄는데, 따가지고 코르크를 딱 뺐는데 코르크에 아무런, 내가 코르크 좋아해요. 모든 코르크에 있는 게 뭔가 자기들의 그게 속여져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랑크리 와인인데 그 순간 이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먼저 몰래 한 잔을 따라서 딱 먹어봤는데 완전히 이건 뭐 와인은 와인인데 아마 진짜 슈퍼마켓용 와인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순간적으로 이제 내 머릿속에서 악마가 싱긋 웃었지. 이걸 그냥 존나 최고급 와인이라고 하면 미스코리아 돌리고 어떤 반응이 날까를 한번 볼까.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 호스트가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몰래 회장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와인은 제가 보기에 중국 짝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확실하냐? 내가 볼 땐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개새끼가 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짝퉁을 선물해? 막 이제 그래서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아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형한테 굉장히 좋은 와인을 선물한다고 했을 텐데 그게 불행히도 짝퉁이었을 뿐이다.